네이버 판매자의 90%는 땅바닥에 돈을 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이 좋기로 알려진 리타게팅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네이버에서도 내 스토어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막상 세팅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고 대행사에 맡기자니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 GFA 광고를 혼자 할 수 있도록 기초 세팅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초보자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것 중에 카탈로그 광고라도 꼭 운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GFA 광고는 이렇게 메인 화면, 이메일, 뉴스 및 카페 등등 네이버 사이사이에 나오는 광고를 이야기합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세팅은 첫 번째 비즈 채널 추가, 두 번째 캠페인 설정, 세 번째 그룹 설정, 마지막으로 소재 만들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즈 채널 추가입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관리자에 들어오셔서 도구, 비즈 채널 관리, 비즈 채널 추가를 눌러줍니다. 하루 정도면 보통 승인이 나고 꼭 전환 추적 관리를 들어가셔서 전환 추적 신청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의 판매 데이터가 이 대시보드에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캠페인 설정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광고를 운영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전략에 맞춰서 광고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학습되는 방법인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전환, 트래픽, 카탈로그입니다. 전환 캠페인은 제품이 팔리면 그에 맞는 타겟으로 학습이 되는 것이고, 트래픽은 클릭이 발생하면 더 클릭을 많이 하는 타겟으로 학습, 그리고 카탈로그는 이미 방문했거나 구매한 사람으로 유사한 타겟으로 운영이 됩니다. 초보자가 처음 소재를 만들어 운영하신다면 전환 캠페인 1개와 카탈로그 캠페인 1개를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 URL, 전환 추적 대상, 브랜드를 잘 골라주시고, 보통 최적화 전환 유형은 대부분 구매 완료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캠페인 지출 한도는 나중에 그룹에서 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설정하지 않습니다. 캠페인 설정은 이렇게 쉽게 끝나고 이제 다음으로 그룹을 만들 차례입니다. 광고 그룹은 타겟팅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캠페인은 전략, 광고 그룹은 타겟팅입니다. 그러면 데모그래픽에서 타겟에 맞는 연령과 성별을 세팅해 주시고 관심사와 구매 의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판다고 해보면 구매 의도에 공기청정기를 고르고 남자, 여자 30살에서 54세 정도로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이버 통계를 기준으로 세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보면서 잘 팔리는 타겟층으로 서서히 좁혀나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여기서 잠재 고객을 이용하시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한 사람을 타겟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 고객의 스토어 타겟에 가보시면 이렇게 방문했던 사람에게 또 보여줄 수도 있고, 구매를 한 사람들은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굳이 구매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또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보통 리타게팅을 하신다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방문 60일에서 180일 정도의 방문자를 타겟팅을 하고, 구매를 한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스토어 타겟은 도구, 잠재 고객 관리, 네이버 쇼핑 타겟, 스토어 타겟에서 미리 만들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스마트 스토어 타겟팅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로 맞춤 타겟팅도 할 수 있으니 그것도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타겟이 엄청나게 좁거나 구매 의도나 관심사에서 내가 타겟팅을 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많이 맞춤 타겟을 사용을 하시는데, 맞춤 타겟을 사용하시는 경우 클릭률이 보통 구매 의도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그룹에서 또 중요한 점은 바로 게재 위치입니다. 게재 위치별로 효율이 다른 경우가 많지만 초보자분들은 네이버 메인이나 피드 영역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잘하고 나서는 전체 지면을 다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전환수 최대화 전략으로 하시고 클릭당 1,000원 정도 한도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품이 대부분 전환율이 1에서 4% 사이이실 거기 때문에 전환율을 생각해서 최대치로 비용을 잡아주고 서서히 낮춰가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내 전환율이 얼마 나올지 모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 광고에서 나오는 전환율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가장 비슷하게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검색 광고에서 15% 정도 나왔다고 하시면은 보통 1.5에서 3% 사이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너무 광고비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최대 클릭 비용을 너무 낮춰놓으면은 광고 자체가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으니 해당 부분 꼭 유의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게재 시간을 설정을 해주시고 소재 선택 방식은 성과 가중, 노출 빈도는 자동 설정 또는 상세 설정에서 5회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룹명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적어서 관리해 주시면은 다음에 들어올 때 여러 개 있을 때 구별하기가 매우 쉽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에 이제 소재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룹에서 우리가 타겟팅을 정했으니까 소재는 여러 가지 우리 상품에 맞는 걸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케팅 대행사를 하니까 뭐 소구점이 매출을 올려준다, 아니면은 관리를 잘해준다, 기획을 잘해준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소구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소재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재는 아까 그룹에서 설정한 지면별로 만드는 사이즈가 전부 다 다릅니다. 메인과 피드, 스마트 채널 이런 거 전부 다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네이버 메인과 모바일 피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메인은 1250 곱하기 560 픽셀 사이즈로 만드셔서 위, 아래, 좌우 여백을 신경 쓰시고 이렇게 배너를 하나씩 포토샵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랜딩 URL은 상품 페이지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검수가 진행되고 승인이 나게 됩니다. 피드의 경우도 다 똑같은데 이제 사이즈를 1200 곱하기 1200 픽셀 사이즈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 광고 문구를 추가로 작성을 하시고 난 뒤에 똑같이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세팅법에서 소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재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도 어떤 이미지를 써야지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소구점으로 글을 써야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할까? 이걸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운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상 기본 세팅법만 익히신다면 계속해서 이런 소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클릭률이 높은 소재를 빨리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릭률을 높게 유지하면서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게 디벨롭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보편적입니다. 너무 어그로를 끌면 클릭률은 올라가겠지만 전환율이 떨어질 것이고 너무 진지하게 하면 클릭률이 떨어지니까 한번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가는 게 기술이고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두 개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가 세팅을 해서 검수 통과를 해서 라이브가 되었는데 비용이 아예 소진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최대 입찰가 한도를 너무 낮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의 경우에는 노출수 대비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낮은 클릭 비용으로 집행이 될 수가 있지만 클릭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기 전에는 입찰가를 조금 위로 시작해서 서서히 줄이는 전략으로 하셔야 하는데 너무 처음부터 광고비를 아끼려고 최대 한도를 너무 낮게 잡아서 아예 광고가 시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입찰가를 50원씩 올려보시면서 광고 소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입찰가는 보통 지명과 타겟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보통 설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소재를 만들었는데 네이버에서 반려당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소재에 로고가 없거나 사이즈가 안 맞거나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례이고 기본기를 익힌 다음에 반려가 되는 경우는 식품이나 의료 관련 소재에서 반려가 많이 됩니다. 보통 로고나 이런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는 다시 업데이트하면은 바로 재검수가 되는데 이런 식품이나 의료 관련 소재에서 효과와 효능에 대해서 쓴다면은 거의 대부분 반려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회 소재를 사용해 주시면은 소재를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허리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과장 광고로 반려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 쓰고 허리 극락감 이렇게 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과장 광고를 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은 GFA 광고 기본 세팅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최근에 네이버 검색 광고는 클릭당 비용이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이버 GFA의 비중이 2025년도에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GFA는 내 실력에 따라서 클릭당 비용을 500원 이하로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면서 성과 잡아 나가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 진짜 초보자 분들은 최소한 카탈로그 광고는 꼭 세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예산이 안 차서 그렇지 웬만하면 성과가 잘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안 하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없거나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깔깔마케팅 사이트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같은 곳에는 뭔가 제대로 된 마케팅 정보도 없고 뭐 하기만 하면 뭐 월 매출 1억 나온다, 로아스 1000% 나온다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케팅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케팅 정보 공유 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